여러분, 에어택시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를 먼저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SK텔레콤이 투자한 미국 에어택시 제조업체 조비 에비에이션. 최근 정기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의 최신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성능을 점검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조비는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주 마리나 파일럿 생산시설에서 eVTOL 비행 테스트를 진행하며 최신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모든 비행 단계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했어요. 조비는 지난해 7월 무인으로 시제기의 첫 시행 비행에 성공한 이후 지난해 10월 조종사 4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유인 비행 테스트를 성료했죠. 내년부터 에어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조비의 4인승 eVTOL 기체 S4 모델은 한 번 충전에 240km를 운항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네요. SKT가 1억 달러를 투자해 국내 독점 사용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조비 S4. 국내 UAM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조태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UAM이 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인데요. 물론 헬리콥터 같은 것도 도심 항공교통, UAM에 속하긴 하지만은 이 UAM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헬리콥터를 가리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수직 이착륙기라든지 멀티콥터,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것들을 주로 이 UAM에 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회사들, 독일의 볼로콥터라든지 보잉, 에어버스 같은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나오는 이 조비라는 회사입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많긴 하지만요, 이 UAM이라는 게 워낙 지금 관심을 많이 받는 사업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쪽에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SK텔레콤 나오죠. 말씀드린 대로 SK텔레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지난해 중순쯤에 나왔던 발표 내용입니다. SK텔레콤이 조비 에비에이션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지분도 확보를 하겠다, 한 2% 정도를 확보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결코 경제적인 목적, 그러니까 지분 수익을 얻겠다 라기보다는요, 철저하게 전략적인 투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표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래는 동맹이었는데 이 지분 투자를 통해서 혈맹 관계로 발전했다. 굉장히 표현이 과격하죠. 아무튼 간에 이런 협력을 통해서 UAM 쪽에서의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는 뭐냐? 이런 회사들은 웹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이 회사가 뭐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지금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죠.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요. 뉴욕에 상장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는 설립된 지가 꽤 됐더라고요. 2009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이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력은 UAM인데요. 그 중에서도 VTOL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직 이착륙기. 요거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기술력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이거를 시험 운행을 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실적 자료인데요.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조금 발생하긴 했습니다. 2022년에는 없었는데 2023년에는 요 정도 발생을 했고요. 아무튼 아직까지 매출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손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 기업의 숙명과도 같은 건데요. 그래도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SK텔레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항공기 인도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이 UAM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편입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자료인데요. 이거 행사 자체는 예전에 끝난 자료고요. 아무튼 정부는 실증 사업, 그러니까 그랜드 챌린지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오는 8월부터는 아라뱃길에서 2단계 실증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25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한강, 탄천에서도 한번 날려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국내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현대차증권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컨소시엄들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곳은 일단 3곳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SK텔레콤, 그리고 한화, 한국공항공사가 참여한 드림팀 컨소시엄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KT, 현대건설, 여기에 대한항공과 인천공항공사까지 이렇게 해서 원팀 컨소시엄이라는 곳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카카오, LG, GS가 참여를 하는 퓨처팀 컨소시엄도 있고요. 다른 데도 있는데 일단은 이 3개 정도가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간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이랑 손을 잡은 SK텔레콤의 컨소시엄, 그러니까 드림팀 컨소시엄이에요. 이것도 현대차증권 리포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조비와 손을 잡음에 따라서 일단은 기체를 확보하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운항관리나 플랫폼, 그리고 상공의 통신망까지 모두 갖춘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가망당국의 형식 증명을 획득할 것으로 보는 곳은 여기밖에 없을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요거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준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말은 상용화가 이루어졌을 때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점효과라는 게 경제 쪽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힘이기도 하죠.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도 UAM 사업들 속도를 내고 있고요. 어떤 컨소시엄이 조금 앞서가고 나머지는 뭐 따라가고 이런 형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장밋빛으로만 시장을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 UAM이라는 교통수단 자체가 지금의 예상대로 빠르게 시장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도심을 날아다닌다는 특성 때문에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갖는 심리적인 부담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소음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착륙장은 어디에 만들 것이며 이런 문제들까지 겹쳐 있죠. 이 말은 상용화 시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은 충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점이라면 기술력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지금 UAM과 관련된 특허들 이런 거는 미국, 중국, 독일 이쪽에서 뭐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있죠. 반대로 국내에서 확보한 기술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망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국가 차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